한국은 싸구려 커피나 마신다며 비판하던 프랑스 기자가 경험한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한국의 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알아가 보아요. 제 이름은 아멜리 로랑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 출신이에요. 대화가 길고 작은 에스프레소 잔이 많고 커피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은 도시죠. 파리 사람들은 커피에 대해 전문가인 척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커피 향은 숨을 쉬어야 해. 진짜 커피는 기계에서 나오지 않아.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저도 예전엔 그 말을 완전히 믿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저는 한국 서울로 음식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었어요. 사진으로 본 서울은 네온사인, 붐비는 거리, 예쁜 카페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완벽한 커피 문화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마주한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택시를 잡으려고 을지로역 안을 걷고 있었어요. 발은 아프고 공기에서는 비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때 코너 쪽에 있는 오래된 자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깜빡거리는 마치 졸린 눈처럼 보이는 기계였어요. 1980년대쯤 만들어진 것처럼 낡아 보였죠. 그 밑에 커다랗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커피 200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200원이요? 그건 20센트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파리에서는 물 한 병도 못 사는 가격이었죠. 200원짜리 커피? 말도 안 돼.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호기심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오만함이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죠.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서 투입구에 넣었어요. 자판기가 마치 늙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몇 초 후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종이컵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 안으로 갈색 액체가 쏟아져 들어가며 달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커피향이라기보단 사탕 냄새에 가까웠습니다. 하얀 김이 가느다랗게 올라왔어요. 저는 조심스레 컵을 들었어요.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저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맛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달고 크리미했고 인공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에스프레소의 쓴맛은 전혀 없었죠. 이건 커피가 아니었어요. 마치 캐러멜이 녹은 물 같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놀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직장인, 학생, 노인까지 모두 200원짜리 커피를 들고 있었죠. 기차를 기다리며 미소 짓는 사람, 눈을 감고 컵의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이 있는 나라, K-팝과 드라마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저렴한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직도 그 달콤한 맛이 입안에 남아 있었고 제 자존심이 자꾸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바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200원짜리 수치. 그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짜 커피를 진짜 커피인 척 마시고 있다고요. 유럽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누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그들도 깨닫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메일함은 가득 차 있었고 알림이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제 기사가 인기를 얻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메일을 열자마자 제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메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중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을 몰라요.
그 200원짜리 커피에는 우리 역사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그중 하나의 메일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글이었어요. 아멜리 씨,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당신은 것만 봤습니다. 당신이 비웃은 200원짜리 커피에는 한국의 역사와 과학, 그리고 사람들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기자라면 직접 와서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AIST 한국과학기술원 박도윤 교수. 저는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KAIST 한국과학기술원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한국 최고의 과학대학이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무시당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제 안의 호기심이 속삭였어요. 가보자.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이틀 뒤 저는 서울의 한 회색빛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동서식품 공장. 공기에는 구수한 원두 냄새와 따뜻한 설탕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박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은색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의 50대 남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멜리 씨.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조금 부끄럽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했어요.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기계줄을 따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죠. 금비 스틱 포장지들이 끝없이 벨트를 따라 흘러갔어요. 그 위엔 맥심 골드 맥섬 골드라고 찍혀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스틱 안에는 커피, 설탕, 그리고 특별한 크리머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프리마예요. 크리머요? 그냥 분유 같은 건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프리마는 식물성 크리머입니다. 1976년에 한국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때 한국은 가난했어요. 우유는 비쌌고 냉장고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크리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금속 탱크 앞에서 멈췄어요. 이 안에서 프리마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유화 기술을 써요. 야자유와 콩기름을 섞어서 아주 미세한 입자로 나눠요. 그래서 물과 완벽히 섞이죠. 그게 부드러운 맛의 비밀이에요. 그는 저에게 컵 2개를 건넸어요. 하나는 그냥 블랙커피, 다른 하나는 프리마를 넣은 커피였죠. 2잔 다 맛보세요. 첫 번째 잔은 썩고 텁텁했어요. 2번째 잔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혀끝에서 달콤하게 감겼죠.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제가 말하자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싸구려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누구나 부자든 가난하든 200원만 있으면 같은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평등의 맛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공유, 평등. 그건 단순한 커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과학, 역사, 마음이 섞인 한 잔이었어요. 그날 공장을 나올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의 조용한 기적이었어요. 공장을 다녀온 후 저는 교수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평등의 한 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카메라와 노트를 챙겨 호텔을 나섰습니다. 을지로역 바로 그 첫날의 자판기가 있던 곳으로 향했어요. 거리엔 원두 냄새와 휘발유 냄새, 겨울 공기가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빨리빨리 정신이었죠. 그 근처에 작은 카페 하나가 보였어요. 오래된 간판이 반쯤 지워져 있었고 문을 열자 종이 딸랑 울렸어요. 안에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사장님이 서 있었어요. 커피요? 영어로 묻더군요. 네, 믹스커피요. 200원짜리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긴 500원이지만 같은 거예요. 그는 맥심골드 스틱을 뜯고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천천히 저었어요.
이번엔 천천히 드셔보세요. 처음처럼 급하게 마시지 말고요. 저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함이 먼저 닿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따뜻함이 더 깊게 퍼졌어요. 사장님의 미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엔 제가 진심으로 들으려는 마음이 생겨서였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믹스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간편해서죠.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스틱 하나 뜯고 부어서 저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이에요. 정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누가 오면 커피 한 잔 타주는 게 인사예요. 회사에서도 누가 커피를 타면 옆 사람 것도 같이 타요. 그건 카페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정 따뜻함 연결 인간다움. 카페를 나와 걷다 보니 길가에서 일하는 사람 몇 명이 보였어요. 형광조끼를 입고 도로를 정비하던 분들이었죠. 그들은 잠깐 쉬며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거리 가득 울렸어요. 한 분이 제 카메라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사진? 믹스커피 한국 최고야. 저는 웃으며 셔터를 눌렀어요. 카메라 뷰파인더 속에서 보인 건 가난이 아니라 공동체였어요. 모두가 같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평등, 위로 소박한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사람들을 봤어요. 학생, 직장인, 배달기사 모두 종이컵을 들고 있었죠. 이번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마실까? 가 아니라 같이 나누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서 메모를 남겼어요. 작은 컵, 큰 마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싸구려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며칠 뒤 제가 쓴 새 기사 작은 컵, 큰 마음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만 읽을 줄 알았는데 수천 명이 읽고 공유했어요. 사람들은 번역해서 올리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문화를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누군가 이 커피의 이야기를 알아줬네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밤샘 공부할 때, 겨울 출근길에,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셨던 믹스커피 이야기요. 한 나라가 작은 한 잔을 두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이 등장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기자 리처드 카슨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아멜리 로랑은 한국인들에게 아부하고 있다. 그 200원짜리 커피는 그냥 설탕물일 뿐이다. 진짜 커피는 유럽과 미국에 있다. 그 말은 제게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한 달 전의 저였다면 동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공장, 카페, 일꾼들 그리고 정을 본 뒤로는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글을 쓰기로 했어요. 이번엔 기자로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200원의 기적 한국이 커피와 나를 바꾼 방법. 저는 처음 자판기 앞에서 웃었던 이야기부터 썼어요. 가짜 커피라고 비웃던 저, 진짜 커피는 유럽에 있다고 믿던 저를요. 그리고 제가 본 걸 썼어요. 세계 최초의 식물성 크리머 프리마, 가난을 혁신으로 바꾼 과학자들, 한 스틱에 담긴 노력, 생존, 그리고 따뜻한 마음.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뿌듯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했어요. 겸손을 가르쳐준 나라, 평등의 한 잔을 알려준 박 교수님, 그리고 여전히 200원짜리 커피를 손에 들고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요. 다음 날 아침 메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메일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화난 글은 하나도 없었고 모두 따뜻했어요. 아멜리 씨, 우리를 봐줘서 고마워요. 많은 외국인들이 놓치는 걸 당신은 봤어요. 우리의 일상 속 아름다움을 발견해줘서 감사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한 통의 메일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박도윤 교수님이었어요.
아멜리 씨, 진실은 언제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호텔 창밖에는 서울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 분홍빛, 금빛으로 물들었고 건물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도시 전체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도시가 이렇게 빛나는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구나. 늘 일하고 늘 배려하고 늘 따뜻한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황금빛 가루가 뜨거운 물에 녹아들 때 저는 속삭였어요. 비웃음에서 기적으로. 그리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그건 더 이상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어요. 그건 존경의 맛이었어요. 일주일 후 제 기사 200원의 기적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에서만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속도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미국, 일본, 프랑스까지 번역되어 올라왔어요. 메일함에는 각국 독자들의 편지가 가득했죠. 뉴욕의 한 독자는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글을 읽고 한국 믹스커피를 사봤어요. 놀랍네요. 런던의 한 독자는 말했어요. 인스턴트 커피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읽다가 울었어요. 그리고 파리에 있는 제 옛 편집장도 짧게 보냈어요. 아멜리, 넌 성장했구나. 내 최고 작품이야.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눈가가 조금 젖었어요. 처음으로 제 글이 사람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리처드 카스는 여전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또 SNS에 올렸죠. 세상이 싼 한국 커피에 속고 있다. 감정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가루 커피일 뿐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고 자신이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어요. 해시태그 200원 이기적 해시태그 KOREANCOFFESTORY. 심지어 미국 유튜버들까지 도전 영상처럼 찍기 시작했어요. 한국 믹스커피 처음 마셔봄. 영상 속에서 한 유튜버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부드럽고 달고 뭔가 위로되는 맛이야. 그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에는 하트와 한국 국기 이모지가 넘쳤습니다. 곧 CNN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제목은 한국의 200원 커피 세계를 감동시키다. 그들은 프리마의 발명, 1970년대 과학자들, 제가 방문했던 공장 이야기를 자세히 썼어요. 그리고 제 문장 한 줄을 인용했죠. 이건 싸구려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BBC도 뒤따랐어요. 그들의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어요. 작은 컵 큰 마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믹스커피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아마존에서는 맥심 골드가 세계 베스트셀러 커피 중 하나가 됐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올리며 썼죠. 이제야 이 커피의 이야기를 이해했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한 잔의 작은 커피로요. 그리고 저도 바뀌고 있었어요. 그 무렵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메일이 왔어요. 아멜리 씨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 문화로 세상을 잇다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번 그 문장을 읽었어요. 일상 속 문화. 바로 그게 제가 배운 이야기였어요. 화려함도 유명세도 아닌. 작지만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힘. 몇 주 뒤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장면이 보였어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심지어 프랑스인까지.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똑같은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죠.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며 같은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200원은 커피의 값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그제야 박 교수님의 말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평등의 한 잔.
이건 문장이 아니라 한국이 세상에 내민 마음 그 자체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창밖 하늘은 옅은 금빛이 돌고 있었고 도시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도로 위엔 자동차 불빛이 줄지어 움직였고 사람들은 서둘러 지하철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두 손에 200원짜리 커피컵을 들고요. 저는 천천히 짐을 쌌어요. 그리고 캐리어 맨 위에 맥심 골드 상자 10개를 올려두었어요. 그건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였어요.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의 증거였으니까요.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다시 을지로역에 들렀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죠. 그 낡은 자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황빛 조명이 부드럽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200원짜리 동전을 넣었어요. 기계 속에서 익숙한 윙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김이 나는 종이컵이 톡 떨어졌습니다. 컵을 들어 올리고 한 모금 마셨을 때 맛은 예전과 같았어요. 달고 부드럽고 따뜻했죠. 하지만 달라진 건 저 자신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안에서 역사, 과학,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교수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평등의 한 잔. 그건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짜였어요. 이 한 잔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생도 노동자도 노인도 구분이 없었어요. 누구나 같은 따뜻함을 200원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이었어요. 공항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 짐을 보더니 웃었어요. 우와, 커피 상자 진짜 많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야기요? 네, 작은 것에서 큰 마음을 만든 나라의 이야기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비행기에 타서 승무원이 물었어요. 커피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제 커피가 따로 있어요. 가방에서 노란 스틱 하나를 꺼내 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물었어요. 냄새 좋네요. 무슨 커피예요? 한국 믹스커피예요. 드셔보실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뭔가 위로되는 맛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건 위로의 맛이에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은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 존경심은 더 커졌어요. 한국은 기술과 유행의 나라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찾아내는 나라였어요. 친절함, 노력, 그리고 200원짜리 커피 속의 따뜻함처럼요. 파리에 돌아와서 저는 책상 위에 맥심 골드 한 상자를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글을 쓰기 전에 한 잔씩 타 마셨어요. 그럴 때마다 서울이 생각났어요. 박 교수님, 공장 사람들, 카페 주인, 거리의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미소까지요. 가끔 저는 혼잣말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건 커피가 아니라 연결이야. 그리고 그때마다 깨달았어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예를 들어 200원짜리 커피 한 잔처럼요.